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입니다.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라 테슬라 읽어주는 남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99% 이상 테슬라 소식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주제로 이렇게 영상 올려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야, 너도 조회수 뽑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기에는 사실 이 채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표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구독자도 이제 8,500명을 넘었어요. 제 기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보시는 영상이 테슬라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아닌 전기차 소식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한 10분의 1 정도 야,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영상을 올려라고 하기에는 구독자분들이 좀 보고 싶어하는,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구독자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탓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 저도 이제 조회수를 좀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테슬라 이야기를 할 때 재밌습니다. 사실 관심사가 여기밖에 없어요. 요새 새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네, 그냥 고급화된, 전동화된 그런 차들 뿐이지. 일단 이렇게 테슬라 위주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 모델 Y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저는 모델 Y 이렇게 가격을 인하했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할 줄은 사실 예상 못했는데, 테슬라 카페도 그렇고 전기차 카페도 그렇고 여러모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한테도 이제 알게 모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예약부터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모델 Y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트림 선택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논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모델 Y 퍼포 안 사면 문제다, 아니다,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좀 논쟁이 되는데, 사실 논쟁이 된다기보다 좀 선택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퍼포먼스를 사는 게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각자 필요성에 맞게 그냥 선택하는 거지, 롱레인지를 샀다고 해서, 퍼포먼스를 샀다고 해서 뭔가 틀린 선택을 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전 개인적으로 그냥 퍼포먼스가 땡기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유가 6999 시절에 예약을 했다 취소한 게 있어요. 정말 뼈아픈 일인데, 그때 제가 옵션 넣었던 게 뭐냐, 파란색. 모델 Y는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컬러예요. 테슬라 광고 보면 다 모델 Y는 파란색입니다. 모델 3는 빨간색이고, 여기다가 20인치 휠을 넣는다고,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멋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델 Y 롱레인지에다가 파란색 넣고 20인치 휠 넣었더니 8,173만원이요. 아니, 90만원만 더 나면 이제 모델 Y 퍼포먼스가 그냥 돼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색깔이 흰색을 해야 되지만 휠 옵션은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색상만 흰색으로 했는데 90만원 차이로 퍼포먼스가 되니까, 제가 만약 모델 Y를 산다고 하면은 퍼포먼스를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롱레인지를 사는 게 틀린 거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퍼포먼스랑 롱레인지 이 가격만 놓고 보면은 뭔가 당연히 퍼포먼스가 좀 더 내고 좀 좋아 보인다,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지비가 약간 좀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유지비로 따지면 전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앞뒤가 이 사이즈 너비가 똑같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255, 455R 19인치 양쪽이 19인치가 그렇고, 20인치 되면은 이제 255, 40R 20인치 그렇게 되죠. 근데 퍼포먼스는 이 앞뒤가 이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앞에는 255인데 뒤에가 275예요. 심지어 21인치 휠. 참고로 이 타이어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휠 사이즈가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집니다. 그 사이즈 그냥 다른 거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그냥 미친듯이 뛰어요. 그래서 모델 Y 퍼포먼스 이 255 뒤에는 275 이거 맞추는 타이어를 구하시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앞뒤가 다르잖아요.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동일하니까 10,000 정도 타고 15,000 타고 앞뒤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 Y 퍼포먼스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순정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모델 Y 퍼포먼스 사서 되려 인치 다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나고 되려 뭔가 승차감 같은 것도 가져가면서 가오도 살릴 수 있는, 일단은 전고가 딱 봐도 낮아지잖아요. 이거 괜히 낮아진 거 아닙니다. 일부러 테슬라 피워내는 거예요. 라이트도 지금은 이제 이게 모델 Y 퍼포먼스에는 매트릭스 들어가고, 모델 Y 롱레인지는 매트릭스가 안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또 2023년형은 또 매트릭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받아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소소한 차이들이 좀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이게 과한 스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그냥 사는 거지 무엇을 사는 게 정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서로 막 롱레인지 사야 됩니다. 아니다. 그냥 이 돈씩 퍼포 사야지. 네, 이런 논쟁은 서로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롱레인지 사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뭐 롱레인지 사가지고 휠커버 요새 알리 가면 멋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끼시면은 차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또 스포일러 다시면은 또 뭐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타이어 갈 것들 고려해서 이런 거를 선택하시기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핫한 모델 Y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저머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입니다. 저머니 독일인 거 다 아시죠? 네, 갈수록 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독일 보니까 900%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900%.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기사 보면 테슬라는 당장이라도 망해도 쌀만한 그런 기업인 걸로 한 2주, 3주 전만 해도 그랬죠. 테슬라 주식이 뭐 바닥을 치니까는 그제서야 막 갑자기 이제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때 내가 그랬잖냐 테슬라는 막 $80 간다 100$ 간다 내가 그랬죠 여러분 했지 커뮤니티에서도 몇 달 전에 올린 제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게 뭐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같이 10년 뒤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별로 동요를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다 추가 매수를 못했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아쉽습니다. 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무튼 간에 테슬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런 낌새였는데, 최근에 또 주가가 거의 90% 이상 뛰었죠. 저점 대비. 한 달 사이에. 네, 거기에다 지금, 독일 모델 Y 판매량 900%. 이 900%만 보면은, 무엇을 비교해서 900%인지 정확히 봐야겠죠. 네, 동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9배, 밑도 끝도 없이 9배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2021년 1월 대비 9배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함정이 있죠. 2021년 1월에 얼마나 팔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를 뭔가 좀 좋아하고 좋게 말하려는 그런 입장이지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미국 빼고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월별로 인도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이거를 상하이 공장에서 왕창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때려 부으면은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상하이에서 뭔가 배가 좀 덜 들어온다 이러면은 판매량이 확 줍니다. 그냥 들어오는 만큼 팔리는 거예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가베를린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모델 Y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기가베를린, 기가텍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산성이 프리몬트나 상하이 이쪽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세팅하고 생산량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모양새라서 완벽하게 이렇게 빵빵 이렇게 내놓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많이 팔렸다. 이거 저희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뭔가 단편적인 것만 가져와가지고 확대해서 가는 거.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그냥 9배가 팔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독일에서, 유럽에서의 이런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모델 3에 대한 수요는 그냥 너무도 많다. 독일 차들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모델 Y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모델 Y 재고 보면은 2022년형, 2023년형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서스펜션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초음파 센서는 2022년형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까보기 전에 모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같은 기가 받았는데도 어떤 차는 이게 들어간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그런 것들인데 초음파 센서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초음파 센서가 2022년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면 동그랗게 좀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부터는 초음파 센서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 FSD나 EAP를 사더라도 자동 주차, 스마트 서먼, PP 주차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후방 주차 이런 것들을 할 때 테슬라 모니터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이 벽가이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초음파 센서가 제거된 차량은 지금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뒤에 주차할 때 이게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있지만 뭐 좌우 쪽이라든지 앞쪽에 주차할 때는 딱 붙여야 할 때는 뭐 2cm 단위로 쫙 나오는 거 3cm 미만하면 삐 소리가 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초음파 센서가 제거된 차량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되겠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FSD 베타에 있는 싱글 스택된 이 어큐펜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이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제거했다. 어떻게 보면 뭐 원가 절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 그리고 테슬라 오너들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반신반의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아니 이게 아무리 뭐 오큐펜시 네트워크 막 FSD 베타 테멘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이 8개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3년형 모델 Y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2022년처럼 초음파가 있는 차량들도 언젠가는 제거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내버려 둔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을 약간은 좀 해소될 수 있는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2023년형 모델 3의 초음파가 제거됐는데 이렇게 센티미터로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18년형 여기 압니다. 2018년형 모델 3인데 이 초음파랑 이거 레이더 이거를 좀 뽑았대요. 네, 뽑고 나서 봤는데 이런 것들이 보였다. 아니 초음파 센서 제거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를 했는데 표시가 되니까 이거 뭔가 이런 뭐 비전으로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갓 받은 신차, 따끈한 신차인데 이런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2023년 모델 3인데 미국에는 이제 2023년형 초음파 제거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차들 보면은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를 지금 안 해주는데 표시되는 차가 생겼다라는 거. 근데 이 차가 우리들이 지금 와이드하게 받은 그런 펌웨어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정말 공장에서 받은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차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받았던 차에 들어가 있는 이 테슬라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니까 뭔가 공장에서 내부적으로 와이드하게 뿌리지 않았는데 출고되는 차에만 일부 넣었던 그런 소프트웨어라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가 제거됐는데 일부 버전에서는 이렇게 센치 단위로 표기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참고로 이 차는 받은 지 3주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지금 초음파가 제거돼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OT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기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초음파 있는 차들도 비활성화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레이더랑은 다르게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초음파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이들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 차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들은 초음파로도 볼 수 있고 카메라로도 센티미터 단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비교할 수가 있죠. 대차같이 초음파도 달려있는 차들, 초음파로 봤을 때는 이게 한 35cm인데 카메라로 봤을 때도 35cm인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초음파가 달린 차량들. 물론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어떻게 보면 백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음파는 그래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레이더랑은 다르게. 그래서 일단은 초음파가 없더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초음파랑 카메라가 달린 차량들의 이런 카메라 비전 베이스로 이렇게 디스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 확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뿌리는 거겠죠. 신차에 대해서만.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 차는 초음파 센서가 없어가지고 난 2022년형 갈래, 매트릭스 라이트 포기할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내부 인테리어 좀 바뀌잖아요. 막 그렇게 막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FSD 베타 뭐 잠깐 넘어갈게요. 이번 주말에 FSD 베타를 이제 좀 와이드하게 릴리즈를 하겠다는 건데, 이번엔 2X는 아닙니다. 이번 주 말이라고 하니까 뭐 좀 기대 봄직은 하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FSD 11을 받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리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뭐 이번 주에 꼭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와이드하게 좀 뿌려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뿌려질 만한 그런 건덕지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트래킹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3월 1일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도 아마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또 티저, 이런 게 테슬라의 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모 회사처럼 티저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진짜 실루엣만 차 공개하고 이미 다 돌아다니고 예상도 다 돌아다니는데 실루엣 쬐끔쬐끔 그렇게 공개하고, 그게 말고 이런 게 진짜 티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누가 봐도 뭔가 프레임이 있죠, 자동차. 이게 모델 3인지 모델 Y인지 새로운 차인지 모르겠지만, 와, 이런 거를 숨겨놨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인베스터 데이 때 이제 3세대 플랫폼을 공개를 하겠다고 했죠. 이 프레임과 3세대 플랫폼과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기가프레스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설마 이거를 한 번에 다 찍어낸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사실 봤을 때 이게 모델 3인지 모델 Y인지, 여기 가니쉬 부분 보면 모델 Y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확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델 3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 3가 이렇게 기가프레스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모델 3 하이랜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랜더 프로젝트, 이번에 하이랜더 프로젝트로 가면서 뭔가 이것저것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이 차체 프레임 자체도 모델 Y처럼 이제 기가프레스로 찍어내가지고, 모델 Y보다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품이 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생산하겠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모델 Q라고 하는 중국에서 모델 3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의 그런 세그멘트의 차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모델 Q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중국 쪽에서 좀 뭔가 개발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 뭔가 발표할 때 딱 나오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정돼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래서 모델 Q는 그래도 지금은 좀 빠르지 않나,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아마 모델 3일 가능성이 높죠. 마침 하이랜드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세대 플랫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프레임을 그냥 뭐 거의 통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3세대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생산의 혁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이거 하나 하는데 붙어가지고 막 용접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생략이 되기 때문에 모델 3의 생산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예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같은 거는 좀 그래도 확실히 좀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건 예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뭔가 차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 방향을 보면은 아마도 생산성의 혁신을 가하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기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디 일렉트릭도 그렇고, 여기 테슬라 라티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다들 아니다, 모델 3다, 모델 Y다, 모델 Q다 이러는데, 나오기 전까지 뭐 지켜봐야 되니까, 네, 같이 지켜보시면은 테슬라 주주분 아니면 테슬라 오너분들도 뭔가 좀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델 Y 소식, 그리고 이런 투자자 데이, 그리고 FSD 베타 초음파 제거된 차량들, 이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혹시 시간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저도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